어느 새벽 50년을 함께한 남편 옆에서 잠에서 깬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는 남편을 발견합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어깨를 흔들어 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갑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준비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이런 상황은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는 경험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슬픔 속에서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절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필요한 절차를 알고 있다면 혼란 속에서도 차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준비는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과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고 확신해도 반드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침착하게 말하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당황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사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사망 확인 후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을 것입니다. 이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의 필수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를 치르거나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인이 평소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오랜 기간 앓던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적용됩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자택으로 방문해 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원인 파악을 위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예상치 못한 사망에 필요한 표준 절차입니다. 경찰은 검시일을 부르거나 병원으로 안내해 사망진단서 발급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방문하는 것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갑작스러운 사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경우에 따라 원인이 불분명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가족으로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이해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세요. 모든 검사는 고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 서류는 장례식장 제출,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 여러 절차에 필요합니다. 원본을 복사해 여러 장의 사본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원본은 한 곳에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준비가 도움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요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첫 조치 후에는 장례식장 선택과 연락, 고인 이송, 장례 방식 결정, 사망신고 등의 단계가 이어집니다.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고인의 이름, 나이,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종교적 의식이 필요한지도 함께 말씀하세요. 장례식장에서는 이후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례 기간은 가족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조문객들이 올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비용과 체력적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에게는 장례식장에서 오래 지내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하세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장례식장 전문가나 가까운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하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완벽한 준비는 있을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사망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세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공적 기록이 변경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고인의 공적인 삶이 정리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 지식이 언젠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순간도 조금은 덜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장 선택과 이송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순간에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곤 합니다. 장례식장은 크게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고인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별도 이송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전문 장례식장이 많이 있어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거리, 비용, 시설, 서비스 품질을 함께 고려하세요. 특히 노년층 유족들이 많은 경우 너무 먼 곳은 오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경험담이나 추천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시설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할 때는 고인의 이름, 나이, 현재 위치, 사망 시간 등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또한 장례 기간을 하루로 할지 사흘로 할지 아니면 더 길게 할지와 종교 의식 필요 여부도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예약 상황과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례 비용은 장례 기간, 빈소 크기, 접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예산 범위를 정해두시고 장례식장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비용에는 보통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입관 비용, 영정사진 제작, 접객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큰 장례식장의 경우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장례식장을 결정한 후에는 고인을 이송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 인력과 전문 장례 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2~3명의 직원이 방문하며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드립니다. 이송은 가급적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미리 경비실에 연락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고인을 염습실로 모십니다. 여기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의는 미리 준비해 가셔도 되고 장례식장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가족들은 이 시간 동안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장례 기간, 발인 시간, 매장 또는 화장 여부, 종교 의식 등에 대해 상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영정사진, 조화, 방명록 등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식사와 다과 준비도 도와드립니다. 장례 방식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결정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 예약도 함께 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한 안치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함을 모시는 건물로 실내에서 조용히 추모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방식입니다.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최근에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진행 중에는 상주와 유족들의 역할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상주가 될 것인지, 조문객 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맞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식 중에는 가족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 유족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조문객들의 조의금은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 날짜와 시간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발인은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이나 묘지로 모시고 가는 절차입니다. 전통적인 3일장의 경우 셋째 날 오전에 진행하지만 요즘은 가족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합니다. 발인 시간이 결정되면 참석할 가족과 친지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 후에는 매장이나 화장 절차가 이어집니다. 매장의 경우 묘지까지 이동하여 하관식을 진행합니다. 화장의 경우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화장 절차를 거친 후 유골을 수습하여 봉안당이나 수목장, 자연장 등의 최종 안식처로 모십니다. 이 과정에서도 종교에 따른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유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서로를 격려하고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의 배우자를 잃은 경우 주변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례식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금융 계좌나 재산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은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장례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장례식장의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차분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이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 후 재산 정리와 상속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며 고인의 서랍이나 금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 등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으로 각 금융기관의 사망, 신고를 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기타 재산으로는 자동차, 귀중품, 저작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산 파악과 함께 고인의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 대금,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달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부동산 상속, 상속세 문제, 상속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므로 배우자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산 분배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인도 원치 않았을 일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의하면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가족 간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산 정리와 상속 처리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차분히 한 단계씩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 간 이해와 양보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서의 사망 발생부터 장례, 그리고 재산 정리까지 각 단계마다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히 대화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 두면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다독여 주세요. 집에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큰 슬픔과 혼란을 가져오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119 신고부터 시작해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연락, 시신 이송, 장례 방식, 결정, 사망 신고, 재산 정리까지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방향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준비된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되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인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슬픔은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의 사망과 장례 절차는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순간을 맞이한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낯선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드리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이런 주제에 대해 어렵더라도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로의 바람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대화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이 불편해할까 먼저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